자, 16장에서는 이제 포인터와 배열 그리고 함수와의 관계 등 포인터를 활용해 보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내용에서는 포인터와 배열을 한번 직접 비교를 한번 포인터와 배열, 여기에서 배열은 이제 배열의 이름이 주 타겟이 될 거예요. 배열의 이름, 배열.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본 내용을 바탕으로 포인터와 배열을 연결을 지어서 활용해 보는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상수 문자열 그리고 문자열 배열 이들에 대해서 포인터와 연결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포인터로 배열을 함수에 전달하는 거, 우리가 저 앞에서 배열을 함수에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사용은 해 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을 함수에 전달하는 걸 보면서 앞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방법이 누구였다? 포인터였다는 걸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이 용어도 그때 배열을 함수에 전달할 때 살짝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포인터를 이용한 정확한 설명까지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그리고 함수 등을 활용하는 방법 16장에서 볼게요. 자, 먼저 배열, 포인터와 배열을 비교해 보는데 먼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배열, 특히나 그 배열에서의 배열의 이름, 이 이름이 어떤 애인지 정확하게 살펴볼 건데, 자, 배열의 어떤 거였냐? 배열은 인덱스, 방 번호로 접근 가능한 동일한 자료형의 연속적인 집합, 이게 중요해요. 동일한 자료형의 연속적인 집합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배열이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배열의 이름, 이 배열의 이름은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연속적인 공간의 시작 지점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배열의 이름이 하나의 변수 같은, 특히나 포인터 변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 배열이 만들어지는 메모리, 동일한 자료형의 연속적인 집합이 있는 이 공간의 시작 지점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는 게 이 배열의 이름이래. 그러니까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포인터 변수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렇지만 모든 부분이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배열의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배열은, 자, 우리가 IARR이라는 이 이름 배열은 정수형 값 몇 개, 길이가 3인 정수형 배열이다. 정수를 3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배열이었죠. 그래서 10, 20, 30으로 초기화를 해줬어.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연속적인 공간에 이렇게 3개의 정수를 3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완성이 된 거. 자, 그리고 10, 20, 30을 이렇게 각 방에 저장을 해줬고.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주로 사용할 때는 IARR의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배열에 IARR이라는 이름만 표시를 해볼게요. 주소값, 그리고 size of IARR이라고 해서 배열의 크기를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IARR이라는 이 자체를 출력을 했더니 어디 시작 지점의 주소값, 여기 1000번지라고 가정을 했으면 이 IARR은 이 1000이라는 이 값을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0x1000 그리고 배열의 크기는 12다라고 나타났어. 자, 이거는 그러면 배열의 시작 번지의 주소 값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IARR의 0번방, IARR의 0번방은 여기였거든요. 여기에 주소값, 그러면 이 시작 지점의 주소값, 이게 나오겠죠. 이 값 출력을 해보면 0x100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번방 하니까 여기니까 시작 지점보다 4바이트가 더 큰 값 1004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1008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실행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실제 다른 값이 나올 건데, 근데 중요하게 살펴보는 필요가 있는 거는 여기 이 값과 이 값 두 개가 동일한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 그리고 이 다음 거는 4씩 증가가 돼 가더라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배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거예요. 배열. 자, 그러면 배열의 이름은 포인트와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의 이름에다가 15장에서 배웠던 별표, 역참조 연산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름에 더하기와 빼기 연산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붙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것은 포인터 변수일 때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포인트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포인트와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 변수의 더하기 연산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에서의 더하기와 빼기 연산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때의 더하기와 빼기는 1을 더한다면 이 1은 인트형 포인트면은 인트형 배열이면 정수 변수 하나의 크기 4바이트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의 자료형이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배열에서도 배열의 이 자료형이 포인트의 자료형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더하기 연산을 하면 이 배열이 어떤 형으로 선언되어 있는지 그 앞에 있는 자료형이 증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형 배열의 더하기 1은 정수형 변수 크기 하나의 크기 4바이트를 의미하게 되고, 별표 연산 시에도 인트형 기준의 읽기와 저장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게 이 의미가 되는, 여기에서의 얘기가 이게 돼. 자, 그러면 앞 밑에서 보면 지금 배열을 준비를 해 놓고 배열의 이름에다가 별표를 붙였어. 별표를 붙인 거와 IARR이라고만 적어 놓은 걸 보는 거. 자, IARR에는 이 배열의 시작 번지에 주소값이 적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IARR의 별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얘는 정수를 가리키는 곳의 주소값이었어. 자,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니까, 자, 값을 읽어줘 하니까, 나 인트형을 가리키는 거지. 인트형의 크기만큼 4바이트의 크기만큼 해서 값을 읽어줘 하니까 얼마? 10이라는 값을 읽게 된다는 거야. 배열의 이름에다가 별표 붙였더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읽기 동작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IARR에 더하기 0 했더니 얘도 여기를 나타내죠. 여기를 나타내니까 여기에 값을 읽어줘 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인트형의 크기만큼 해서 10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되겠죠. 여기는 값, 더하기 0은 주소값 0x1000. 자, 다음에 더하기 1 한 곳의 값이니까 더하기 1 한 곳은 1004 위치가 되겠죠. 이곳에서 인트형의 크기만큼 읽어라 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IARR이 0x1000이었고 더하기 1을 하니까 1004로 되겠죠. 이 004번지에 있는 값을 읽어주세요 하니까 20이라는 값이 나온. 그럼 그 다음에는 30이라는 값을 읽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배열을 우리가 원래는 배열은 IARR의 0번방, IARR의 1번방, IARR의 2번방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인덱스 표현으로
했었는데, 자, 이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면 이 대괄호 이거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더하기 0을 하고 더하기 0 하고 이 전체를 감싼 곳에 값을 읽어라.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이 포인트 형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배열의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배열의 이름과 포인트 변수가 같은 점은 둘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갖고서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동일해요. 그리고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어서 별표, 역참조 연산이 가능하고 더하기나 빼기 연산 등이 포인트 연산에서와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서는 배열의 자료형이 역참조, 별표 연산이나 더하기 빼기 할 때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이 둘 다 같은 점이라는 거야. 자, 그럼 차이점은 포인트 변수는 값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배열의 이름은 값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배열의 이름은 처음 생성 시에 지정된 주소값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변경할 경우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int형의 포인트 ptr은 처음에 n1이라는 변수가 있었으면 n1의 주소값을 저장했다가 ptr에 n2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 이렇게 변수의 값의 변경이 가능해요. 했었어. 그렇지만 배열은 우리가 int arr1 4칸짜리 배열을 만들고 또 int arr2 4칸짜리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나서 arr1이 포인트 변수랑 비슷하니까 arr1에 arr2를 저장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arr1이라는 배열이고 arr2라는 다 4칸이니까 정수를 4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배열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때 arr1에 arr2를 저장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름이 여기에 시작 번째 주소값을 가져라 라고 지정을 해주고 싶다면 그러면 배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라는 얘기야. 배열은 이렇게 안 된다. 얘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사라질 때까지 이곳의 주소값만 갖는다. 그래서 여기 이 포인트 변수는 배열의 이름은 딱 이곳으로 지정이 되고 락이 걸린다는 거야. 그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포인트에서 살펴봤던 포인트에서 이와 같이 포인트 변수 앞에 const를 붙여버리면 얘가 누군가를 지정하고 나서 락이 걸렸었잖아요. 이거와 동일한 형태. 그래서 상수 형태의 포인트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여기 이 부분에서의 의미가 그런 의미야. 그래서 배열은 자기만 한번 지정이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그곳에는 다른 주소값을 저장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 이게 포인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또 차이점 중에 size of 연산자가 배열의 이름과 포인터 변수에 적용이 될 때 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int arr3 이렇게 배열이 있다고 하면 size of arr이라고 요청을 하면 이 배열의 크기는 ar에는 int형 4바이트짜리가 3개 있으니까 12바이트야 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포인트 변수에 대해서는 해당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할당 크기와 상관없이 얘는 포인트 변수, 우리가 ptr이라는 포인트 변수를 만들면 이 포인트 변수의 크기, 이게 반환이 돼. 그래서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4바이트나 또는
8바이트의 크기가 반환이 되겠죠. 여러분이 실습하면은 8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 코드 블럭이 32비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컴파일이 되면 요 4라는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뭐 표로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저장하는 내용이 이렇게 메모리의 주소값으로 동일한 내용, 사용 가능한 연산자들, 이런 연산자들이 포인트 연산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지만 배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배열의 이름에다가 쓸 수 없으니까 별표 연산과 더하기 빼기 등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좀 차이점이, 배열의 저장한 주소값의 변경이 포인트 변수는 변경 가능한데 배열의 이름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사이즈 오브 연산을 쓰면 이 포인트 변수는 포인트 변수 자체의 크기를 반환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데, 얘 배열은 배열 전체의 크기를 반환해주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인트와 배열을 한번 비교를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배열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인트형의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포인트가 IARR, 이 배열의 주소값을 저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좀 이제 이 다음 절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미리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 IARR이라는 배열은 지금 여기 시작 번지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자, 우리가 IPTR이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IPTR이 IARR의 주소값을 저장하니까 0x100 번지를 해서 얘가 이 배열을 시작 번지를 가리키게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우리는 IPTR이라는 것과 IARR이 둘 다 동일한 녀석으로 생각하고서 동작을 해볼 수 있게 돼. 자, 그래서 여기 IARR 주소값, IPTR의 값, PTR의 값이니까 저장된 주소 번지가 나오겠죠. 둘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IARR의 별표, IPTR의 별표, 이렇게 해서 참조한 값 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 한 곳의 값, 그 다음에 IARR 배열 이름의 포인트 형식의 표기를 이용을 한 거, 포인트 형식으로 저장한 거 그대로 했더니 더하기 1 된 다음 값 20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사용법이 거의 유사하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사이즈를 한번 해봤더니, 배열에 대해서 사이즈 오버 했더니 얘는 배열 전체의 크기 12라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12바이트라고. 근데 사이즈 오브 IPTR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의 크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바이트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IPTR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러스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곳을 가리키게 플러스 인트형 하나만큼 증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제 IPTR은 1004만큼 증가된 값을 볼 수 있는데, IAR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에러가 생길 거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주석체를 해놨는데 한번 열고서 해보면 에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배열의 이름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배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여 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결과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